저는 진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비싼 옷 입으면은 귀티 나고 막 이런 줄 알고 제가 돈 벌자마자 되게 막 따라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그 입으니까 가난해 보이고 사기꾼 같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매출이 큰 의류 브랜드 하는 형님이 어디 식당 가가지고 밥 먹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잊지 말라고. 안 그래도 지금 다루는 주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관상 좀 봐라 이런 거 댓글 달리는데 너 더 그렇게 보이려고 작정했냐, 이런 거를 왜 입냐, 그 돈을 거기다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인지 몰랐어요. 그런 브랜드 옷을 입는다는 게 그런 느낌인지 몰랐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유명 브랜드 옷들을 대부분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나눠줬죠. 그러니까 그 귀티라는 게 어디서 나오나, 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막 이렇게 처절함, 어떤 집요함, 이런 게 속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져도 앞에서 대놓고 막 싸우고 뭐 집어 던지고 이런 거 없다. 쌍욕 깔기고 이런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을 잘하더라고요. 그 당한 사람은 손절을 당한지 모르죠. 왜냐면 뒤를 열어놓는 거절. 예를 들어 거절도 만약에 이 친구가 막 되게 금수저예요. 근데 언제 내가 초대를 했어. 며칠 저녁 때 시간대, 그때 나 바쁜데 갈 수 있으면 꼭 갈게. 엉규가 불러주는 자리 가야지. 갈 수 있으면 갈게잖아요. 근데 그날 바쁘다고 했어. 갈 수 있으면 갈게. 온다는 것처럼 기분은 느껴지지만 자기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온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 지혜로운 답들을 잘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손절도 많이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떠들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손절 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락이 뜸해지다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전히 민우랑 친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손절 당해 있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밖으로 떠드는 유튜버 애들이랑 괜히 잘못됐다가 똥물 튈 수도 있고 아니면 평판에 흠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가 이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고 내가 손절당했음에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 사실 손절 당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잘 안 되는 정도겠죠. 뭐 그런 건데 여튼 예. 여튼 처음에는 아마 돈 벌고 이런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하게 착각을 할 것 같아요. 금수저들이 풍기는 묘한 분위기, 약간 귀티 나는 그런 게, 그게 저는 처음에 이 로고에서 나오나? 아니면 얘가 입은 옷은 뭔가 원단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따라 해보죠. 신발도 비싼 거 하고 브랜드도 비싼 거 하고, 그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입어도 그 느낌이 안 나. 뭔가 옷에서 바이브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거예요. 돈을 넣어도 분위기가 올라가진 않아요. 외형은 번쩍이는데 뭔가 내가 더 쪼그라들어 보이고. 왜 그럴까요? 아비투스라는 책에 이 질문에 아주 날카로운 뼈를 때리는 답을 줍니다. 사람의 품이라는 것이 돈의 액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떤 고급스럽다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고급스러워지려면 7가지 정도 되는 분야의 자본을 다 쌓아야 되는데 그 중에 돈은요,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육각형 인재라 그러잖아요. 이 육각형 인재가 뭐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척도로 나눠가지고 돈만 이렇게 벌잖아요. 돈 여기까지 벌지도 않았어. 돈은 한 중간까지 벌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근데 귀티가 나는 사람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예 면적이 다르죠? 어떤 공간에서 자랐고 어떤 말을 나누면서 자랐고 뭘 당연하다가 여기고, 그런 것들이 몸에 새겨진, 그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취향, 태도, 관계를 맺는 방식, 시간에 대한 감각, 감정 처리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드러나는 표면 아래 층층이 쌓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삶의 자세가 귀티인데, 그게 가격표가 아니라 축적된 이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금수저들도 그 비싼 거를 과시하려고 소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 한다 그래서 나머지가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것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애가 재수없게 대해. 근데 걔한테 나 돈 많다는 얘기 하고 싶진 않아. 그냥 기를 확 죽이려고 롤스로이스 끌고 갈 수 있지. 금수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에서 그냥 격차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 않죠.
과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굳이 뭐 증명해야 돼? 납득시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서 이미 주변에서 다 말해줘요. 반대로 가난의 흔적이 통장 잔고에서만 드러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 가난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불안감이 가득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불안감이 가득한 편이죠. 몸의 긴장으로 드러나죠. 사람 만날 때도 어때요? 아, 이거 내가 드리는 시간 대비 이거 맞나? 그런 생각해요. 대화할 때도 말 조심해야지, 뭐 어째야지.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고. 옷을 내가 입은 게 아니라 내가 옷에 기대고 있는 거였어요. 그 어색한 지점을 그 선배가 저한테 야, 너 뭐 사기꾼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고 다니냐? 이 얘기를 한 게 이 얘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내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그게 가난한 거구나. 그래서 비싼 옷을 입었다는 게 그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이거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가난하니까 그게 티가 나니까. 그래서 그 비싼 옷을 그 친구들도 입죠. 근데 그걸 흉내낼 수 있어도 태도와 그 이면의 모습들이 그게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비투스가 흥미로운 점은 이거예요. 돈 많은 집 애들이 뭐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지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또 새로운 기준을 내가 내면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티가 당연히 타고나는 면이 있죠. 어쩔 수 없이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모태금수저가 다른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훈련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비싼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이 그 훈련 방식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방식이라는 거죠. 옷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감각을 재교육해야 된다. 내가 왜 과하게 설명하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왜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그러는지, 사소한 무시에 내가 왜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의 기저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 그냥 이 자리에 있어도 돼. 나 그냥 저 사람 가도 돼. 진짜 그런 느낌? 굳이 내가 증명해야 돼?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뭘 자연스럽게 느끼는지, 어떤 자리에서 위축되는지, 어떤 말을 교양 있다고 보는지, 돈, 시간, 인간관계 교육을 어떻게 다루는지, 스스로를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이런 식으로 몸에 밴 태도와 취향과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귀티라는 걸 만들어낸다. 크게 써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근데 계층이 소비보다 습관에서 드러난다. 오히려 잘 됐다. 이 습관을 익혀가지고 내가 절약을 해가지고 그걸로 갭 투자를 해야지. 이거는 일단 아비투스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제 수준의 생각. 너무 다행이다. 브랜드가 아니라도 이거를 익혀야지. 그거는 제 수준 생각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튼 이 책이 말하는 거는 계층은 소비보다 습관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싼 옷, 비싼 차. 그거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투, 여유, 시간 감각, 관계 정리 방식, 위험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강력한 게 그 아비투스인데, 근데 그게 운명이냐? 그건 아니다. 타고난 환경이 사람을 크게 만들지만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전부를 영원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돈만 자본이 아니라 그럼 뭘 바꿔야 되냐? 뭘 바꿔야 되냐? 7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7가지를 보면 이거예요.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심리 자본이 그거예요.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자존감,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 자본이에요.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확신과 회복력으로 버티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능력을 가져도 심리 자본이 높은 사람이 더 침착하고 덜 초조해 보이고 이게 귀티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냐? 문화 자본이. 맨날 탁탁 특공대만 하는 저 같은, 물론 그 자체도 문화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기고 이들이 느끼는 세련됨이라는 것이 뭐고, 그거에 대한 감각에 대한 자본이에요. 취향, 교양, 예술 감각, 공간 감각,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문화 자본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걸 할 시간이 없었어. 핑계인가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음악이 뭐가 왜 좋은지, 이게 왜 좋다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인테리어가 뭐가 좋다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냥 깨끗하면 좋지 않나?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 감각들. 그게 그 사람의 귀티를 만든다. 그거 알려면 많이 봐야 되는데 열심히 사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변명이지만. 그 다음이 지식자본. 뭘 알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학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도 그러니까 지금 뭐 학벌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금수저 학벌 다 좋아요. 진짜 그 집에 학벌 안 좋은 친구가 약간 특이하죠. 요리를 해도 무슨 꼬르동 불룬가 뭐 그런 데 간다니까요. 감이 좀 달라. 그러니까 여튼 이 지식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정보를 해석하는 거, 학습력, 판단력까지 이거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분야의 자본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야. 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다 커버가 안 됩니다. 다음은 뭐예요? 신체 자본. 몸에서 나오는 인상이죠. 건강, 체형 관리, 자세, 표정. 어쩌면은 자기가 입는 옷의 방식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몸에 밴 관리 상태 이런 거죠. 제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이 있다. 이게 뭐 어디 나온다고요? 아비투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언어 자본도 말의 수준, 막 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막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상대를 편하게 시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능력, 대화 습관 그런 게 여기 들어가죠. 같은 내용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층감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제가 그냥 느낄 때 감히 얘기하자면 유튜브 하면 이거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네트워크 안에 내가 속해 있고 인맥의 숫자보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티가 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품격이나 분위기는 돈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7가지 자본이 겹쳐져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귀티는 돈보다 심리, 언어, 문화,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7가지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 다루면 출판사에서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우가 궁금하다면 아비투스라는 책을 주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밀리의 서재에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교보문고에서 사시던지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거 있어요. 시간. 인생은요 무조건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단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게 되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편적인 평가와 이 시간을 포함한 평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화려한 언변, 외모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거 시간이 길어질수록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이거 의미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예요. 성실성이랑 책임감. 이게 갖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솜씨나 옷차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외적인 거. 그런 거에 되게 끌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빛나게 되는 거는 이거 2가지라는 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필수 조건. 같은 능력이라면 이게 있어야 된다. 외모가 좋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실성과 책임감이 없어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거나 심지어 능력이 좋다 그래도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를 계속 포기하게 돼. 포기. 그죠? 그러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책임감이 없어도 포기하게 돼요. 시간을 안 넣었을 때 단기간에는 그냥 무조건 이게 없어도 내가 외모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말이 나랑 통하는 사람이나 이런 거를 좋아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라는 거.
이런 성실성이랑 책임감 높은 사람은요, 작은 약속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약속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냉정하게 보여요. 뭐 그때 보자. 아, 나 그때 못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쌓여서 약속을 지킬 때 성실성이랑 책임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기적인 사람들 어때요? 다 좋다. 됩니다 해요. 근데 어때? 시간이 지나면 다 터져. 마음에 드는 단기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삶만 충실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덕분에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이나 어려움에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이랑 책임감이라는 덕목은 주변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 사람은 안 흔들려. 중심을 잡고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걸 묵묵히 하는데 주변이 막 흔들리는데도 자기 걸 계속 하잖아요. 그게 엄청 강인한 힘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언제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복되는 하루를 이제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는 법을 잘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 이런 사람이야. 같은 능력에서 성실성과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상대적으로 잘 안 풀렸어. 이거는 문제가 하나 있다. 요거만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언변이 부족하고 성실성과 책임감이 무기면은 단 몇 번의 만남으로 판단하는 모임이나 프로젝트나 발표나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평가받는 구조에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나는 이 무기를 쓸 수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잘 되는 무기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좋은 게, 자, 사람은 이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어떤 동기부여나 사람의 실행력이나 이게 어디서 오냐면 도파민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건 언제 분비가 되냐면 예측 오류가 발생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초반에 인기 있는 사람들 있죠. 일반적인 사람과 이 초반의 임팩트 순간, 이 순간의 차이로 이 사람이 매력 있게 느껴져요. 이 차이 때문에 와, 보통 사람들이랑 다르게 행동하네. 여기서 예측 오류가 발생하면서 도파민이 빡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매력 있게 느껴져요. 와, 동기부여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처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감정적 기대치가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능력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기대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근데 퍼포먼스가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퍼포먼스가 똑같아. 그럼 이 사람은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기대치보다 잘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딱 줬던 사람은 갈 때마다 계속 기대보다 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예측 오류의 순간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놀라움을 시간이 지날수록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와, 저 사람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거를 꾸준히 계속 이 성과를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안정감까지 생겨. 이 옥시토신 이런 거. 그 다음에 책임감까지 저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독점 욕구, 유대감을 넘어서서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저도 찾아보고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인데 저평가받고 있다면 내가 가는 환경을 바꿔야 돼. 환경을 뭐예요? 시간이 포함되는, 내가 평가를 받기 전까지 시간이 포함되는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프리랜서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을 뛰면은 못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마라톤 뛰는 선수가 100m에서 평가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목소리가 크고 말이 유창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거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은 마치 모든 걸 해결할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자리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행동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행동이라는 건 말보다 속도가 무조건 느리니까. 근데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있잖아요. 여기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130개 소대 대상으로 뭘 했냐. 연구진이 이제 수백 명의 신입생들을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30개 소대가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신임 리더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더 중에 누가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고 누가 로열티를 높이고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능력일 때. 이 한 달마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 기간마다. 처음에는 무조건 자신감 넘치고 말 잘하는 리더. 첫인상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즉시 주목을 받게 되고 신입생들도 다 거길로 몰렸어.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처음에 이미지가 아니라 리더의 그 약속을 지키는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지, 자기를 공정하게 대하는지, 요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시간이 지나니까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카리스마형 리더들은 점점 신뢰를 잃었어요. 처음에 낮은 위치에서 시작한 사람은 현재를 얘기하더라도 계속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현실을 얘기하는 순간 작아지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엔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처음에 눈에 잘 띄지 않던 리더 중에 몇 명이 성실하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약속한 규칙 지키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문제 생기면 핑계 대신 해법을 찾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화려한 언변이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부하들의 신뢰가 점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밑에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더 뛰어난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하들 관계에서만 점수를 얻은 게 아니라 상급자들의 업무 성과, 리더십, 영향력,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거를 똑같은 능력인데도 이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초반에 그런 화려한 언변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걸 내가 처음에 확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관계라는 걸 내가 처음에 확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시간 속에서 쌓는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시간을 버티는 성실성이랑 책임감이라는 게 아주 구린 가치죠. 우리가 볼 때는. 왜? 많은 관계가 사람들이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제 성공이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관계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내가 이거를 배제하기 시작하면 이 가치가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나는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 그럼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빠르게라는 거 뭐예요? 제가 이제 회원들이랑 비즈니스 PT 매출 만드는 거 하는데 저희가 40주가 걸려요. 9에서 한 10개월 사이입니다. 5주짜리가 많이 끼는 분들은 이게 9개월이고 4주짜리가 많이 끼는 분은 10개월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해. 내가 사업을 할 줄 알게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기대치를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뭐 자기개발 채널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강조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 구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치가 한 3에서 4개월. 목표 금액 월 720만 원. 평균. 요 정도가 현실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이게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로 베이스라면 40주에 아무리 모든 거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드는 거, 마케팅,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썸네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원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모든 걸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40주 동안 배웠을 때 내가 처음 만든 구조로 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냐? 평균적으로 현실 281만 원 정도 만들어요. 평균값이. 근데 사람들의 기대의 평균값은 월 7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있었던 이 연구는요, 단순히 이제 군사조직 내 리더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학교, 회사, 공동체, 친구관계 이런 것처럼 시간이 포함되는 관계에서는 모두 다 이게 승리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인간관계는 대부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런 사람들, 초반 이거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도 씨알도 안 맥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넣을 수가 없잖아. 하루 만에 뭔가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나 관계나 이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단기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는 프리랜서 하고 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단기 프로젝트를 빵빵빵빵빵빵 해나가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왜? 같은 성과인데, 어차피 같은 능력이라면 같은 성과인데 좋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다음 거에 대해서 다음 거를 또 시작이잖아요. 그거는 이거잖아요. 내가 했다가 현실로 왔어. 현실이 이건데 말을 이만큼 해요. 다시 왔어요. 그 다음 거 이만큼 얘기하면 되잖아. 또 이거 오고. 그죠? 뿜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사이클이 오는 걸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는 환경에다가 나를 넣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내가 스스로가. 이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제된 데서는 여기가 압도예요. 압도. 그냥 생 압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유튜브는요 일반적으로 초반 30초에 끝나면 이거 훨씬 잘하죠. 근데 이거를 잘 못하더라도 오래 하면은 또 그 나름의 매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 살다가 죽을 게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오래 머물까요?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내가 지치더라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곁은 뭐예요? 안전하고, 그 사람의 행동은 무게가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지키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오래가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 이제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자라고 영향력이 커지는 모든 순간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다. 시간이 들어간다면. 어떤 기술이나 말재주보다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거 전략을 만약에 반대로 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꼬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구독을 누르시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채널 다시 찾아오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홈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다가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이거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들어가서 그때 그 영상 뭐였는지 다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근데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뭐예요? 내가 좋아요 누른 목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영상에 대한 즐겨찾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독을 뭐예요? 채널에 대한 즐겨찾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는 것이 저에게도 좋지만 여러분에게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에 곁들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비즈니스 PT라고 유튜브 기반으로 돈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만 명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클래스 101도 있고요. MKYU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도 했었죠. 아크에듀라고. 요거는 학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원업을 등록해가지고 학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PT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유튜브를 가르치냐, 유튜브 가르치는 강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만들어서 키웠던 채널이고요.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원을 기록을 했죠.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정도로 올리고 매각을 했어요. 요건. 그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판다 그러니까 요런 댓글도 달렸어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수강생을 배출해내는 다단계 사업 시스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자랑처럼 보일까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콘텐츠 마케팅 강의를 하는데 한국경제TV 보도본부 PD 출신에 SBS 미디어넷 사업팀 PD 출신, 그리고 단국대 방송영상학 전공을 한 사람이 유튜브를 180만에 매각하고 육성 채널 구독자 합계가 250만 이상, 그리고 유튜브 관련 사스 서비스까지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나요? 포브스 코리아 선정 파워 유튜버로 표지 모델도 하고, 저는 제 기록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이런 영상 보세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구독자 합계가 250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저희가 키웠던 채널입니다. 요거는 구독자가 4.7만이었고요. 수익이 요 정도 됐었죠. 그 다음 것도 수익을 보시면은 구독자 6.2만에 1,697만원. 그 다음 구독자 9.8만에 716만원. 그 다음 보시면은 구독자 14.9만에 2,800만원. 구독자 56만에 1억 4천만원. 구독자 40.7만에 1억 700만원. 예, 이렇게 되죠. 이거 말고도 지금도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101이랑 MKYU, 그 다음에 아크에듀 학원, 이런 곳에서 이 세 군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면 저처럼 할 수 있는지. 근데
유튜브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99%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성하는 강아지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 조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 11회, 조회수 없음, 조회수 없음, 조회수 34회, 조회수 6회, 10회, 13회, 168회. 어때요? 168회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10회, 21회, 51회, 29회, 100회, 48회, 조회수 없음, 41회, 75회, 76회, 조회수 없음, 163회, 13회, 118회, 13회, 50회, 이런 거 디자인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네, 주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네, 강아지 브이로그로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 볼게요. 50회, 조회수 없음, 332회, 125회, 5회, 1.2천회. 이거 진짜 잘한 거죠? 95회, 95회, 99회, 520회, 179회, 370회, 258회, 161회. 1만 회! 근데 이미 큰 채널이에요. 그죠? 243회, 425회, 6회, 14회, 164회, 92회, 37회, 4.3만 회! 64만 채널. 250회, 1000회, 264회, 40회. 자, 5일 전까지 왔습니다. 104회. 이거 뭐예요? 4.9만 회? 31만 채널.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널인데 큰 채널 엄청 많죠? 5.6만 회? 이것도 1만 넘는 채널. 845회, 487회, 110회, 532회, 65회, 9회, 432회, 2.7천회. 이쁜 사람이 해야 잘 된다고요? 180회, 159회, 145회, 62회, 56만 회? 원사 한솔님 있네요. 네. 7천회. 이거 잘했네요. 구독자가 얼마인가? 구독자 4만 명대예요. 800회. 더 안 볼게요. 더 봐봤자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가요? 그냥 시작하잖아요. 99% 사람들이 99%입니다. 99% 사람이 1000뷰 이하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다 여기에 들어와요. 증거를 봤잖아요.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런데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쇼츠는 좀 달라요. 쇼츠는 구독자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뿌려주는 뭐라 그럴까요? 할당량이 더 커요. 알고리즘상에. 근데 우리가 요거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자, 쇼츠로 여러분들 얼만큼 벌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쇼츠로 몇 뷰예요? 이게 조회수가 352만 뷰입니다. 수익 얼마인가요? 68만 원입니다. 자, 68만 원만 보면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 352만 뷰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츠에서는 99%의 사람이 여기도 5,000뷰 미만입니다. 더 좋은데 쇼츠는 내가 1000뷰 넘어가는데 5000뷰 미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최대 값이에요? 아니요. 평균 값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씩 뽑을 수 있느냐? 그냥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얼만큼 한다고요? 쇼츠? 5000뷰 언더로 평균 값이 수렴한다. 미드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올렸을 때는 1000뷰 언더로 수렴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99% 사람들 그냥 시작하면 달성하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라 만 하는 경우 그대로입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99% 사람이 그냥 시작 하는 경우 99% 사람이 달성되는 거예요. 1%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경우,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조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1%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90% 사람은요, 이 교육을 받게 되면 1000뷰에서 10,000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평균값이에요. 그냥 시작하면 1000뷰 언더를 기록하고 교육을 받으면 10배가 늘어요. 근데 뭐예요? 1000뷰에서 10,000뷰. 이거를 기록하게 된단 말이에요. AI로 하면 다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AI 돈 갖다 바치고 아무리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달성되는 수치는 1000뷰에서 10,000뷰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가르쳐봤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유튜브 강의를 모든 것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90%에 해당한다면 1000뷰에서 10,000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구간이 내가 평균값이 뚫린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유튜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서 이거 수업 들어야 돼. 근데 얘는 좀 특별해요. 얘가 어떻게 특별한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이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모든 강의가 쓸모없는 강의가 돼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만드는 것은 몇 %가 달성이 돼요? 90%가 달성이 돼요. 1000뷰 언더를 만들던 사람을 여기까지 키우는 거는 몇 %가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90%가 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회수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90%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90% 사람이 10%의 10만 구독 조회수 수익,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여기 보면 1억, 1억 4천, 2천만 원, 700만 원, 1,6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이게 뭐냐면 조회수 수익이에요. 구독자 증가로 인한 광고 유치, 그 다음에 조회수 수익으로 인한 애드센스 이런 것들을 이 10%를 위한 강의를 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너무 작아. 이 사람들만 받으려면은 강의가 굉장히 비싸져야 돼요. 왜? 이거를 조사했던 거는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 타겟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중에 구독자 2만 이상 크리에이터, 구독자 2만이요. 2만 이상 크리에이터 중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는 크리에이터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만 명이 전부 다 들어야 시장 다 먹은 거예요. 시장이 너무 적어. 그럼 이 90% 사람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구독자 3,000명인데 1,598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2,000명에 25만원, 32명에 10만원, 230명에 11만원, 5,000명 600만원, 43명 160만원, 구독자 16만 명인데 61만원. 어때요? 구독자랑 관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구독자 0명인데 300만원, 구독자 1명인데 7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4명에 28만원, 5명에 260만원, 구독자 5명에 4만원, 6명에 18만원, 구독자 7명에 10만원, 8명에 125만원, 그죠? 13명에 385만원, 13명 19만원, 5명 50만원, 15명 27만원, 17명 2만원, 23명 1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누적입니다. 교육기간 누적 2,000명 2억 5천이네. 2억 5천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2,000명인데 2억 5천, 16,300명 17억 5천, 4만 명 6억, 3,000명 3천만원, 900명에 1,500, 1,000명에 1,200만원, 4,000명에 3,200만원, 2,000명에 1,430만원, 245명에 450만원, 13명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9명에 480만원, 5,600만원에 2억 5천, 2,500명에 1,800만원, 8,000명에 그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거 30대 여성분, 30대 남성분, 30대 남성분, 20대 남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0명에 1,800, 9,500, 9,000명에 6천만원, 8,700에 5,700만원 쭉 있어요. 20대 남성들 한번 볼까요? 20대 남성 보면 4억 9천짜리 3만 명인데 13,000명인데 4억 9천, 5,000명에 2억 5천, 16만 명에 요 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육기간 내에 달성이 사실 쉽지 않아요.
4,000명에 7,800. 그렇죠? 27,000에,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고 들어오신 분들이 성과를 내지만 사실상 그냥 여기서 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큰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건 가능은 해요. 근데 누구예요? 상위 10%. 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90%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90%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 이 10%들은요, 또라이. 자기 혐오가 있어요. 약간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걸 보고, 이거는 재미가 없네.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 자기가 만든 것을 객관적으로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뿌시고 이 눈을 갖는 게 어려워요.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것은 내가 더 배워야 된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90%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붙여가지고 이 90%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조회수 수익으로는 돈을 벌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58만 채널, 여러분들이 이 채널 보고 계시죠? 이 채널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채널 수익입니다. 얼마인가요? 영상을 안 올려서 좀 띄엄띄엄 합니다만 5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월간 340만 뷰예요. 월간 340만 뷰라는 건 이거 4주로 나누면 28일이잖아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다는 거예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데도 얼마예요? 500만 원. 겨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회원분들 수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거 어때요? 제가 이 채널로 버는 요 조회수 수익이 회원분들이 뭐 한 500명, 600명 채널 가지고 만드는 수익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500만 원으로는 인건비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이거 앞에 있는 채널 운영해가지고 앞에 있는 PD님 월급 주기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90%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저희가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총 40주 커리큘럼이에요. 기본 과제만 수행했을 때 지금 그 주차에 있는 사람들의 달성이에요. 어떤가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과제만 수행하더라도 90%의 수익을 달성한 사람, 그러니까 35주차 이상 수행한 사람의 85%가 수익화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5%는 뭐냐? 여러분들이 월간 50만 원 이하 제외, 50만 원 이하 매출 나오는 거는 제외한다고 해도 85%가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뺐다는 얘기예요. 빼고 8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90%랑 거의 비슷해지죠?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안 되는 게 이거 안 되는 거를 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회수 수준에 대해서 확 알려줘야 돼. 언제쯤 이걸 알 수 있느냐? 내가 90%인지 10%인지 저희 비즈니스 PT 2달 다니면 알 수 있어요. 2달이면 8주잖아요. 8주에서 9주. 요거 딱 다녀보면은 빠바바방 배우고 이건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90%인지 아닌지. 90% 아닌 분들, 이 10%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수억을 벌게 됩니다. 이 10%가. 그리고 90%는 평균값을 벌게 돼요. 그럼 이거 얼만큼이냐? 보면요. 최대값은 34억 6천만 원이고요. 평균값은 2,144만 원입니다. 근데 뭐예요? 1등 34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값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했냐면 중앙값을 따져봤어요. 1등부터 줄을 세울 경우 가운데 있는, 만약에 100명이라면 50등에 있는 친구의 성취도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1만 원을 달성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281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중앙값이 그 정도니까. 근데 이걸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281만 원을 통과해요. 자, 여기를 안 가고 갑자기 1,000만 원으로 가는 방법은 없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브 수익이랑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81만 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게 얼마냐면 월 1,000만 원이에요. 순수익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법을 모르는 얘기죠. 왜? 순이익은 여러분이 번 해에 다음 해에 나오고 여러분들의 비용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순수익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1,000만 원 남기는 사람, 이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되고 싶지 않아. 이게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각 조건이 20가지 조건이 내가 하나 전부 다 영업이익 1,000만 원짜리가 달성이 됐을 때 그 결과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바게트 알아요? 옛날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여기 이렇게 철로 이렇게 된 거. 이거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릭률이라는 게 있어요.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클릭률이 높이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봐라. 다 일로 줄줄 새지. 여러분들의 그 통나무 테두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가장 낮은 능력치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20가지 정도. 아, 나는 똑똑한데 왜 안 되지? 그 20가지를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크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20가지를 달성을 해야 목표가 도달되는 거지, 목표를 수없이 적는다 그래서 절대로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진짜 크다고요. 이 20가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안 하잖아요. 아직 오전이래 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빨간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전체 상황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 예를 들면 특정 센터장은 전체 그 센터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트레이너는 데리고 있는 회원들의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원끝이라는 것을 84% 완료했고, 이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D1, 하루가 남은 상태에서 이분이 실행한다는 것을 트레이너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이고, 이 20가지는 뭘 통해서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과제 수행이잖아요. 요것만 한다 그래도 19가지가 낫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이게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가 이 20가지, 나머지 19가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과제만 하시면. 과제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1주차 문제를 저희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가죠. 골프 퍼팅기를 판매하는 채널은 600만 원 벌고 싶다. 퍼팅기 연습 가격은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한 달에 몇 개 판매해야지 600만 원 될까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할까요? 이 모든 이거를 이런 기본 개념부터, 이거 봐요.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꾸준히만 해 나간다면, 저게 뭐예요? 1주차 과제예요. 과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안 돼. 누군가는 저게 안 돼. 막 이런 거를 영상을 훅훅 잘하는데 저게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이라고 해봅시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50% 나왔어요. 그 뭐예요? 중간이란 얘기죠. 중간. 근데 수능 때 스카이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설문을 드려요. 자, 어디서 설문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밑에 이렇게 댓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대기 신청하기를 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료 강의 4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무료 강의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요? 목표도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입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목표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 1,0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700만 원을 가정으로 했을 때 이게 이익률 20%, 영업이익률 20%를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3,5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돼요. 이때 3,5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30% 가정한다 그러면은 2,300만 원.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재료비나 이런 거 안 들고 인건비로 하는 서비스야. 100% 가까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내 인건비니까. 그럴 때는 700만 벌어도 바로 거의 대부분 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30%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2,300만 원을 가정을 해야겠죠.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균치, 2,3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평균 값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능력치와 비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300만 원에 달성한 사람의 매출 2,300만 원 달성한 사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00만 원 달성한 사람의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평균적인 이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과 나의 상태, 이 20가지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떤 채널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앞에 이 지표들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풀링 컨텐츠의 탐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수, 풀링 컨텐츠 조회수, 페이지 유입,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매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부터 뚫어 나가게 되면 이 매출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 지표가 다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출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과 이걸 통해서 나머지 19가지 지표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각 지표를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뚫어 올라가는 것, 제가 샘플로 하나를 열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달성을 했다면 이분은 1주차 때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가 34명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85회, 1,000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분의 달성치와 나의 수치, 나의 1주차 위치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겠다는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롤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크로 삼아서 내가 할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 8주만 다니면 됩니다. 아까 8주만 다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페이스면 얼마를 벌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늦어도 10주. 그러니까 2달에서 2달 반 정도 사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9주를 다 다니면 얼마를 벌게 될지에 대한 각이 쓴다고요. 왜?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걔가 어디 대학 갈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커리큘럼이 40주잖아요. 40주라는 건 한 학년도 안 돼요. 1년이 52주니까. 이게 9개월에서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나올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가면 뭐 해야 돼요? 재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수하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갔는데 아예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했어. 그래서 갔는데 내가 281만 원 달성됐단 말이에요. 평균 값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와가지고 가야지. 그죠? 그리고 다시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못 들었던 게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평균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주차 과제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가게 돼요. 랜딩 페이지에 100명이 접속하면 10명이 골프 퍼팅기를 구매한다. 60명이 구매하게 하려면 랜딩 페이지에 몇 명이 접속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이미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못해. 이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완전 1주차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기초 지식이 된다고.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전부 다 끌고 오게 되는 것이 그 40주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단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 9주 전에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설문을 제시합니다. 자, 뭘 하냐면 저희는 2가지를 파악해요. 2가지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치, 현재 상태. 이거는 저희가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치는 설문을 통해서 받아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로 바꾸는 것이 트레이닝입니다. 현재 상태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아까 전에 한 8주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이 목표치로 설문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벤치마크를 트레이너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설문에 맞는 벤치마크, 목표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걸 가지고 설문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너에게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치에 따른 벤치마크를 알 수가 있다고요. 아, 내가 이걸 달성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평가를 받고 내가 이게 너무 크구나.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벌게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첫 번째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도 여러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도 100%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오거든. 목표치가 설문을 통해서 봤는데 1억이에요. 현실 상태 봤는데 시궁창이야. 그럼 트레이너가 이 사람 쭉 다녀봤자 달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트레이너한테 권리를 줬다고요. 이 사람의 목표치를 깨부수지 말고 그냥 친절히 그만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해라. 여기 다녀봤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언제예요?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첫 번째 트레이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이 목표치랑 현재 상태를 관찰했는데 내가 혼자 해도 달성이 되겠네. 그러면 그냥 환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100% 환불을 받아도 여러분들 무조건 이득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대기가 1000대일 수도 있고 1000에서 1200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2주에서 4주 정도를 대기하시면은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촬영 시점에서는. 어떻게 또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받으러 오기 전에 그때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트레이닝 받으러 오기 전에 결제를 하시고 첫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온 설문을 통한 목표치와 현재 상태 그거를 통해서 트레이너가 구성한 벤치마크를 보게 될 거고 그걸 보고 이것을 내가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벤치마크 대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벌려면 무엇이 부족한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훈련만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도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클릭률이 문제인 경우를 보자면 살림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살림 이렇게 보게 되면 필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를 10만 이상으로 그다음에 구독자는 50만 언더로 하게 됐을 때 지금 오늘 노출 확률을 살펴본다면 만약에 오늘에 만든다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리뷰는 만점인데 알려지지 않은 쿠팡 살림 추천템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보여드린 거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8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핫 비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라고 했어요.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이런 거 뭐예요? 1시간이면 유튜브 조회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 구조만 가져와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려요. 이게 어떤 구조 훈련이라는 건데 가스라이팅 실제 대화 예시, 용산 전자상가 근황, 실제 화성 모습, 원어민 실제 대화 이게 모두 다른 썸네일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A의 실제 모습, 근황, 상황. A라는 건 뭐예요? 비디오로 보여줄 수 있는 궁금한 것. 그건 뭐예요? 채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 그럼 요거를 활용하면 뭐다? 2024년 청담동 실제 모습, 200억 펜트하우스 실제 모습, 손흥민 훈련하는 실제 모습, 전교 1등이 공부하는 실제 모습, 사기 암 환자 실제 모습. 이것이 모두 다 같은 썸네일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놨어요. 그죠? 네. 이러한 구조들을 학습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되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하냐? 지금 이거는 썸네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썸끝, 원끝 수행하러 가기가 있어요.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살림으로 했어요. 제가 살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썸끝 시작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살림에서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어떤 것들이 좋은 썸네일, 어떤 것들이 반응도가 좋았던 썸네일인지 제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어떤 썸네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와 이거 좋다 안 좋다를 알아내야 돼. 근데 썸네일 부분만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 플러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도움 플러스 구조 연습까지, 구조 트레이닝까지 같이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릭률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썸끝은 트레이닝 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어떤 트레이닝이고 그거 말고 이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소 6만원, 59,800원이죠. 59,800원으로 한 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9,8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즈니스 PT를 들으시는 분들은 21만원, 20만 9,800원 상당의 골드 버전의 멤버십이 같이 제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해킹급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주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30주면은 한 6개월 이상이죠. 왜냐면 그 앞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게 돼도 어차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에서 여러분들의 막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이 바로 비즈니스 PT라는 거예요. 매주 5강의 기본 VOD가 나갑니다. 자, 제가 하는 강의가 요렇게 매주 5강이 나갑니다. 매주 5강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박재범 트레이너가 실행 강의, 핵심 실행 강의가 한 강, 그래가지고 한 주에 6개의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비즈니스 PT는요, 유튜브, SNS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사실은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빵이에요, 빵! 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썸네일과 제목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몇 개냐면 8천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8천만 개의 썸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저의 데이터 채널 정보도 저희가 3,000개 이상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퀄리티 있게 가이드가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유튜브로 수익화하는 방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다시 지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SNS라는 이 전체 마켓의 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MCN은 어때? MCN 망하고 있어. 대형 크리에이터 접는 사람 나와. 유튜브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마켓은 커지고 있어. 그럼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작아도 매우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게 계속될까요? 지금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장이 다 끝났는데 제가 이걸 팔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저격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타임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수익을 내는 선배들이랑 여러분의 차이는요, 언제 시작했는가 그 정도입니다. 저는 원래는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웠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PT는요, 감히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85% 안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85%의 누구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하고 있고요. 퇴근해가지고 하는 분들. 주부도 하고 있고요. 어르신분들도 하고 있어요. 44년생도 있습니다. 44년생보다 어리면은 그냥 하시란 얘기예요. 수익화 금액이 궁금하실 거예요. 상위 플레이어는 수십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 플레이어는 월 50만 원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85%라 그랬죠. 그 밑에 15%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수익화 안 됐다고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받기 때문에. 그 50만 원은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 21만 원 상당의 멤버십과 동시에 트레이닝도 제공되고 강의도 제공이 된다. 사실 5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내가 생활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요. 제 채널에 가장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 왕초보 강의도 해놨어요. 요것들만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상위 10%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거기가 뚫리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오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대기한 다음에 50만 원 내고 트레이닝 가가지고 플랜을 이 사람이 뽑아올 거예요. 이 트레이너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맞다 아니다를 보고 환불받는 것이 이거를 달성, 목표치,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작성할 목표치를 현실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데는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요, 제가 얘기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281만 원이에요. 근데 모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281만 원 구간을 지났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문제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성공 포르노가 아니라 성공 결혼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은 지금 고정 댓글에 대기할 수 있는 링크를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면 이렇게 댓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궁금하시면은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대기 신청하기 이렇게 누르셔서 대기를 신청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문이 나갈 거예요. 설문이랑 VOD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정말 좋은 서비스 특징은 직원들이 그걸 사요. 저희 트레이너 중에 가족이랑 부모님 모셔가지고 비즈니스 PT 듣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저희 직원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와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분들인데 자기 가족들 데려와서 이거 듣는다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왜? 자기는 다 차 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고 지금 거의 한 3달, 4달치 밀려 있어요. 낮 시간은 좀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낮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가 그렇게 많다면서 왜 광고를 하냐? 그런 말을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알아뒀다가 나중에 내가 삶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때가 생기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비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예요. 이 서비스가 어느 순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홍보를 할까요?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만큼 버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이게 독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는 자랑할수록 우리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트레이너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개발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 회원분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희 멤버에 합류하셔서 프라이드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세요.